자, 8월 14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선형외기 예시로 의료비 예측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 모델이 도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표도 만들어 봤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분석을 이제 수행해서 결과가 들어왔는데, 여기 리턴 받는 객체, 이 OLS 리절트라고 하는 객체 안에 그 fi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들어있어요. 그 fi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회귀 분석했을 때 가장 기본 코드 봤을 때 네, 모델.fit 해갖고 만들어내는 요 픽객체예요. 얘를 통해서 이제 분석에 대한 요약 정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픽객체가 있으면 fit.fitted values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학습한 결과,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학습한 결과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형 수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어떤 x값을 넣어주는 것도 이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이미 내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관측치하고 fitted value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비교해 보면은 실제 조사 결과와 예측치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전에도 그런 예제들 여기 앞부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연령에 따른 그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 사용한 데이터가 타겟DF 데이터는 타겟DF X는 age 그 다음에 Y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제 age에 따른 의료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Y에 대해서 OLS result.fit.fitted values 요거를 이제 덧대 보면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설명력이 75% 정도 나왔었어요. 저번에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는 얘네가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한 75% 정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그 체크를 하실 게 그래프 그릴 때 보면 우리가 분석할 때 표준화된 값을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럼 그래프 그릴 때도 표준화된 걸로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 PT 밸류가 표준화된 결과에 대한 그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지 보면 연령대가 이렇게 그 표준화된 범위 안에서 나오고 있죠. 분석은 표준화한 걸로 해놓고서 그 실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결과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모델식을 만들어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할 때도 그 실데이터조차도 표준화해서 넣으셔야 돼요. 자, 레그 플롯을 그려서 원데이터에 대해서 최선을 같이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예측치에 대해서도 레그 플롯을 그리면은 네, 합에서는 거의 겹치죠. 이걸로 봐서는 이제 그 관측치는 달라도 전반적인 그 계산 방향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성 모델이 잘 나왔는지 보려면 이렇게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서 비교해 보세요. 나이에 따른 의료비에 대한 결과 비교.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도 그 저번에 금요일날 끝날 때 얘기했던 게 이거를 이제 굳이 그대로 사용하면은 좀 그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영향력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나이가 어릴 때는 의료비 지출은 당연히 적겠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의료비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선형의 기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그 영향은 연령대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BMI 같은 경우도 봅시다. 자, X를 BMI, 기만도로 바꿔볼게요. 자, 얘네들은 딱 보면은 확연하게 특히 이제 예측 결과일수록 이제 비만도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이제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올라간다인 건데 확연하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뉘죠. 자, 의료비 지출이 높은 그룹하고 이제 낮은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거를 봐서는 비만과 정상 간에는 의료비 지출이 이게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진짜 그냥 수치적으로만 그 수리적인 접근으로만 얘네들을 다루게 되면은 이게 뭔가 변화가 이렇게 일정한 규칙성 같은 걸 띄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그거를 굳이 그대로 채용해도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 집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약간 그 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그 노하우 같은 측면이 좀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었던 자료에서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요식업에 대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학습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쌓고 있는 AI하고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하나 없는 백종원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말하는 거에 신빙성이 있을까? 100이라는 다 백종원이 말하는 거 믿어요. 근데 실제로 그 백종원은 요리 관련된 자격증 1도 없대잖아. 근데 거기 한식대차인가 예전에 그 프로 보니까 웬만한 셰프들 다 보다 아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딱 무시하고 그냥 AI면 다 된 줄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발 좀 AI 좀 맹신하지 마. 그냥 도구야, 도구.
본인이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AI 건드리는 거는 진짜 생각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사 보는데 그 AI가 만들어내는 지식이 현실이라고 이제 그 구분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현실 뺨치게 만들어낸다고 막 그러면서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챗GPT한테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고 물어봤는데 조만간 쳐들어올 겁니다라고 하면 벙커에 처박힐 거예요. 그래서 요즘 더 많이 그 강조가 데이터 분석가한테 강조가 되는 게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건요, 이런 특정 분야의 그 전문화된 지식이에요. 이를테면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거는 머신이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면 도출된 분석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씩 접목을 해보죠. 자,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의료비 지출이라고 합시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전 연령에 걸쳐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20에서 30대와 50, 60, 70대 간의 의료비 지출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기존의 연령 변수는 전형적인 선형회귀 방정식을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y는 ax 플러스 b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a가 이제 연령이 되겠죠. 하지만 고연령대일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직선이 맞겠느냐 아니면 곡선이 맞겠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1차 방정식으로 직선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연령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2차항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차수의 항을 회귀 모델에 추가해서 다항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 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A1 제곱 X 플러스 A2 X 플러스 B. 얘를 A2라고 나눌 때. 번호로 바꿉시다. 제곱이 돼 있는 A2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연령을 제곱한 파생 변수를 추가해 볼게요. 자, AG2는 먼저 오리진에서 AG의 제곱을 한 거를 먼저 추출합니다. 나이에 제곱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쓰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분석 모델 자체를 표준화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또 표준화를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 표준화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만 작용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표준화를 해줄게요.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여기 있구나. 자, 임포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age 제곱의 SPD는 스탠다드 스케일러.피 트랜스포머에서 age2를 넣어주면 연령을 제곱한 값에 대해서 표준화 결과가 떨어지겠죠. 아,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서 이렇구나. PMPDF는 데이터 프레임 age2에 대해서 자, 얘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임시로 만든 다음에 PMPDF를 표준화를 할게요. 지금 표준화가 됐죠. 자, 얘를 이제 처음에 데이터 분석했었던 원본에다 다시 갖다 줘요. 여기다가 결합을 해서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을 때 분석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그 회귀 분석에 적용되는 변수를 찾는 방법이 전진 방식하고 이제 후진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진 방식은 변수를 아무것도 안 넣는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보는 거고,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결과를 비교하는 거고, 후진 소거법은
처음에 다 때려박은 다음에 하나씩 걸러가면서 처리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보통은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제 최적의 변수들을 찾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후진 방식으로 했죠. 거의 수업 때서. 일단 가는 다음에 이제 빼는 방식을 취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데이터 이 분석 모델을 튜닝하기 위해서 전진 방식으로 하나씩 더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코드를 지금 복사해왔는데 타겟DF라고 아까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이 타겟DF에 age2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얘를 넣어줄게요. 근데 인덱스를 설정을 안 했네요. 인덱스 좀 잡아주고요. 인덱스는 origin.index. 이렇게 해서 age2라고 하는 걸 넣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분석을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아까 거랑 비교합시다. 맨 처음에 75.0이었어요, 분석력. 이거 넣었더니 분석력 75.3.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자, age와 age2 모두 이제 유의미한 요인이라고 나왔죠. 아, age2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은 age하고 age2가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올라가면은 나이 제곱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age2를 넣었으니까 원래 있던 age는 빼야죠. 자, 그러면 굳이 age2에다 넣을 거 없이 그냥 age에다 넣어줘도 되겠네. 자, 타겟 TF 만들 때부터 다시 내려올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럼 파생 변수 추가가 아니라 연령을 제곱한 형태로 연령 변수 교체를 할게요. 자, age의 값을 바꿨고 다시 해봅시다. 네. 75.0에서 75.2로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넘버링이 의료비 지출 2. 비만도. 비만도가 이제 BMI입니다. BMI는 특정 구간에서의 영향은 적지만 그 구간을 넘어가면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아까 그 탐색 데이터 분석 단계를 보면은 자, BMI 같은 경우 봤을 때 이제 요만큼 떨어지고 30.8부터 여기까지
정상 비중인 사람하고 이제 30이 넘어가면은 이제 보통 비만으로 쳐요. 맨 밑으로 내려서 자, 우리가 ED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MI가 30 이상인 사람과 30 미만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음을 파악했어요. EDA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범위 변수로 추가할 수 있어요. BMI가 30이 넘으면 비만, 그 다음에 BMI가 30이 아니면은 정상. BMI에 대한 기만도 파생 변수 만들기입니다. 자, 먼저 타겟 DF에서 필터 BMI만 뽑아올게요. 원본에서 뽑아야겠구나. 오리진에서 BMI 이렇게 뽑아왔어요. TMP-DF에 자, 비만을 의미하는 그 필드를 하나 추가하고요. 얘가 TMP-DF가 30 이상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ils로 가게끔 넣으면은 네, 그 fails, true 이런 식으로 비만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비만도에 대해서 범위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더미 변수 만드는 코드. BMI에 대한, 비만도에 대한, 그, 범위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요 TMP-DF에서 필드는 요 비만도, 인트로 바꿔서 자, 뽑아오면은 obesity true라고 해서 0, 1, 1, 0, 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더미 변수를 안 만들어도 되기는 해요. 이건 지금 너무 정석대로 한 거고, 어차피 지금 비만도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트루페이스로만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여기서 그냥 바로 흉변환을 바꾸면 페이스는 0, true는 1이 되니까 이 자체가 더미 변수화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코드상의 노하우예요. 자, 그럼 이제 TMP-DF의 이 비만도 추출한 거랑 그 다음에 원래 분석했었던 이 타겟 DF 얘를 결합을 시켜서 한번 분석 결과를 다시 넣어봅시다. 자, 여기
머지 함수가 들어와 있는지 볼게요. 아, 머지 함수 들어와 있네요. targetdf2는 머지 targetdf 그 다음에 여기서 비만도만 풀어야겠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아, 메서드니까 바로가 들어가야죠. 자, 그럼 비만도에 대해서 추가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분석을 또 돌려보죠. 자, 요번엔 타겟TF 프로라는 거죠. 아, 또 다시. 네, 75.7로 올라갔죠. 더미 변수는 추가해도 다중공통성에 영향을 잘 안 줘요. 이거는 AI는 못 해줘요. 이런 건 사람이 판단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예제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당부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발 그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는 그 어그로에 좀 속지 좀 마세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뭐 AI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에 제발 넘어가시 좀 마세요. 그거 다 조회수 올리려고 어그로 꺼는 거 알잖아. 진짜 유튜브 보다 보면은 후지로 까고 싶은 애들 되게 많습니다. 물론 저도 수업 영상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는 있지만 뭐 어차피 조회수 300명 그 구독자 300명도 안 되니까 뭐 누가 보는지 여러분 말고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조회수 하루에 한 자릿수 나오기도 힘드니까. 근데 그 조회수에 목숨 거는 애들이 그 조회수 올리려고 어떻게 이제 영상을 만드는지 다들 뻔히 알잖아. 근데 정작 본인들이 혹한 정보에는 그걸 알면서도 다들 그걸 믿더라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제발. 이런 거는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넣어야 돼요. 이런 정보는. 자, 마지막 거는 뭐 지금 딱히 그 헬퍼 함수를 추가하기에 조금 애매한 거라서 헬퍼 함수를 추가하기에 조금 애매한 거라서 제가 헬퍼에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 myOLS 함수에서 이 myOLS에 y하고 x 값을 받아서 이걸 필드 이름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이 등록 변수에 들어가 이 값들을 알아서 만들어내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 문자열 수식을. 이게 R에서 쓰는 표현식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단순히 독립 변수들끼리 연결할 때는 종속 변수 물결, 독립 변수들끼리 쭉 더하는 애들.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C로 묶으면 돼요. 근데 회귀 변수에서는 범주형 안 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분산 분석할 때 봤었던 건데 교효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두 개끼리 서로 교차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좀 더 파급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뭘 것 같아요? 자, 정상적인 사람이 담배 피는 거하고 비만인 사람이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네, 비만인 사람이 담배까지 피면은 굴러 갑니다. 그러니까 비만도와 흡연 여부를 교류작용을 추가하면은 분석 모델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비만도하고 이제 그 흡연 여부에 대해서 교류작용을 표현하려면은 곱해줘야 돼요. 그 변수를 표현식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더하기만 하게끔 해놨으니까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EXP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일단 기본값을 논으로 놓은 다음에 if not EXPR 일 때만 표현식을 만들어라. 그럼 만약에 EXPR 파라미터가 직접 전달되면은 요거 안 만들고 그걸 바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표현식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끔 옵션을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EXPR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플러스 BMI 곱하기 비만도 곱하면 안 돼요. 비만도는 0 아니면 1이니까 0 곱하면 망해요. 수치를 곱해야 돼요. 스모커 예스. 재시작. 헬퍼가 좀 꼬였네. 잠깐만요. 아까 좀 이상하다 싶은 건데 이 서브셋이라는 파라미터를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쓰지도 않는 파라미터인데? 이거 뭐가 자동 완성돼서 들어갔나 봐요. 자, 재시작하고 실행할게요. X하고 Y 파라미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어. Y 값은 반드시 주는 걸로 하고 X는 왜냐면 Y 값은 여기 밑에서 또 쓰네요. Y 값은 밑에서 또 쓰네요.
x값이 없는 상태니까 얘를 통째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이 프롬프트 EXPR은 제가 그냥 쓰려고 여기 표현식을 출력하는 거 그냥 한번 넣은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지금 X 빼고서 이 표현식을 직접 쓰게 만드느라고 if문을 넣다 보니까 뭐가 좀 파라미터 설정이 좀 잘못돼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에러를 좀 고치고 가야겠다. 여기 X가 계속 쓰이네요. 요 X 파라미터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함수를 좀 손보고 나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좀 끊었다가 갑시다. 요 함수 제가 좀 손 좀 보고서 그 다음에 결과를 다시 비교할게요. 지금 하려는 거는 요 교요작용에 대해서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아까 이 EXPR 파라미터를 추가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발생된 원인이 보니까 그 X네임하고 Y네임을 안 주고서 이제 표현식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헬퍼 안에서 여기 왜 우리 그 결과 보고 문자를 만드는 거 있었죠. 그 결과 보고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Y하고 X 이름이 계속 쓰이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뭐 Y가 여기서 또 쓰이고 뭐 X 값도 여기서 밑에서 계속 쓰여서 함수를 손본 게 회귀 모델 생성 전까지 데이터 프레임 복사 이후에 요만큼이 변경이 된 건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파라미터 셋다 이렇게 논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EXPR이 없으면 Y는 따로 안 건드리고 X는 얘를 리스트로 처리해서 표현식을 직접 만들게. 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EXPR이 있으면 표현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잖아요. 여기서 물결의 위치를 찾아요. find 함수로. 그래서 처음부터 물결 전까지를 슬라이싱으로 잘라서 공백 제거하면 이거는 Y네임으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결 다음부터 끝까지를 슬라이싱으로 잘라낸 거를 다시 플러스 기준으로 잘라요. 그럼 독립변수가 하나씩 잘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반복 돌면서 X라는 빈 리스트에 담음으로 해서 X하고 Y 파라미터를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 파이썬 코드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자, 이제 결과 볼게요. 아까 74%에서 시작한 게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만도와 흡연 여부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흡연할 때보다 비만인 사람이 흡연하는 게 건강에 더 안 좋을 거다라는 건 우리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 뻔한 사실이라고요. 그걸 추가했을 뿐이야. 설명력은 84%로 뜁니다. 이런 걸 이제 그 모델 튜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 통계 전공하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노하우로 제조건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밖에 그러면 이 예제에서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흡연하는 것도 안 좋겠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인 것도 안 좋겠네? 해서 다 넣으면은 걔네들은 어차피 여기에 그 다중공선성에 걸려서 영향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설명력이. 이미 해봤어요. 그러니까 근로작용을 많이 때려박아서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것만 넣고 넣더라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요작용은. 근데 최종 분석 모델의 모델링이 84.7%로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래프 만들었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나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회계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파란색은 거의 안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꽤 많았어요. 그쵸? 그냥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네. 그 정도 느낌이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다시 타겟 DF를 계속해서 만졌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처럼 그냥 비슷하게만 가는지 아니면은 좀 개선이 됐는지. 이제 겹치는 게 좀 생기죠. 아까 거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완전히 집단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들끼리 그 영향이 좀 겹치잖아요. 확실히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위쪽이 지금 의료비예요. Y축이. 그 다음에 X축이 나이고요. 여기에 우리는 휴로 스모커라는 것까지 또 보면 레그 플롯은 휴를 안 먹네요. 색깔을 안 지정하니까 휴는 알아보기 힘들다. 그냥 레그 플롯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델을 튜닝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기초 통계학 관련된 그 파이썬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하겠습니다.